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다이어트 흑역사 10년간의 다이어트 요요 다시 쪘다가 빠졌다가 반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려 15kg 감량하면서 겪었던 다이어트 요요와 폭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언니,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왜 이런 다이어트 요요가 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극복을 해서 현재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요가 오는 다이어트,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는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 앞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서 이지 다이어트 하셔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하시는 거에 더 집중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그럼 폭식을 하게 되는 걸까? 댓글을 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으로 인해서 다시 살이 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러면 그 폭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이어트 썰 두 번째, 바로 폭식. 우리는 왜 폭식을 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폭식은요, 일단 폭식이란 무엇일까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폭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본인이 폭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왔고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그랬죠. 나는 폭식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여자니까, 운동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잘 먹고 많이 먹는 거야. 난 원래 위장이 커. 나 잘 먹는 사람이야. 라고 저를 포장했지만, 사실 지금 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폭식을 하고 있었던, 약간 식습관에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 건지, 폭식증이 있는 건지를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폭식의 정의를 보통 제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요,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끝까지 먹는 분들은 폭식을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식을 먹는데 나 정말 오늘만 먹고 오늘 땡이야. 그리고 내일부터 정말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 다 먹을 거야. 오늘 최대한 많이 먹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게 폭식에 굉장히 가까운 식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만 먹고 죽자 라는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또 패턴,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많이 먹고 싶다. 즉, 내가 피자를 먹을 건데, 피자를 정말 맛있는 셰프가 만든 피자를 한 조각 먹는 것보다는요,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냉동 피자를 먹어도 되니까 5판 먹고 싶은 거야. 그게 폭식이에요. 음식의 맛과 그 음식의 스토리, 누구와 함께 이 음식을 즐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많이 라고 이런 음식의 섭취 패턴이 폭식에 가까운 섭취 방식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폭식증을 경험을 했었고요. 이런 폭식증은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 누구나 날 때부터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정상적으로 식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떠한 나의 나쁜 습관, 생각 때문에 그런 폭식증이 생겨버렸죠. 자, 그럼 폭식을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 우리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말했던 가장 나쁜 생각. 오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오늘도 먹을 수 있고요, 오늘 먹었으면 또 내일도 먹어도 돼요. 내일 먹을 수 있죠. 근데 오늘만 먹고 내일은 절대 안 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히려 폭식을 불러요. 왜? 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내일 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왜 이게 폭식을 만들까? 왜 날 살찌게 만들까? 참다가 먹으면요, 나는 원래 케이크를 한 조각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참다가
참다가 막 먹어버리면 한 조각을 먹어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에 그런 케이크의 정말 맛있는 케이크의 종류 이런 거보다는 정말 단순히 케이크라는 데 환장을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맛에 집중할 수 없고요. 나는 양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폭식을 야기시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였어요? 오늘 아니면 안 돼. 난 절대 오늘만 먹고 내일은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폭식을 만들어요. 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에는 폭식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돌아서 허비해야 했어요.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낫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뚱죄이로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팅데이, 치팅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일반인들도 그냥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막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어제에 비해서 좀 탱탱해 보이네요? 그러면 얘기하죠. 저 어제 치팅데이였어요. 저 어제 치팅 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치팅이 뭔데? 일주일에 6일 동안 아주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먹는 거야. 네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어. 하루만. 그게 치팅이죠. 굉장히 심적인 안정감을 좀 줘요. 물론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면 보상식. 좀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좀 보상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자, 이런 플러스적인 아주 좋은 효과만 있으면 좋은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바로 그게 폭식이죠. 치팅은요, 잘하면 이렇게 다이어트에 동기부여가 되지만 저는 치팅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나쁜 부분을 많이 체감을 했어요. 왜? 일단 첫 번째, 나는 치팅을 하면서 위장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원래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치팅을 하니까 6일 동안 계속 닭가슴살 고구마 막 음식 샐러드 막 이런 거 먹다가 참았다가 한 번에 딱 먹으려고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막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난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하루만 먹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오늘 하루가 가는 게. 그러니까 난 눈 뜬 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다 먹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요. 내가 가고 싶었던 맛집 맨날 블로그 보고 맨날 다 찾아요. 다 적어놔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 동안 다 먹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막 나중엔 터져 나갈 것 같아. 너무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 쉬면서 소화시켜요. 빨리 꺼져라. 빨리 꺼트리고 또 먹어야지. 그게 치팅데이예요. 자, 아주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 6일 동안 아주 열심히 타이트하게 하고 하루 먹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치팅데이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되는 거야. 이틀이 아니라 3일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반은 조절하고 반은 치팅하고 반반 섞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치팅이에요. 사실 폭식이죠. 네, 때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잘 안 했어요. 나는 왜 운동하고 치팅데이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식이 패턴은 사실 폭식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치팅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식사 습관이 우리의 폭식증을 좀 더 유발하고요. 또 이렇게 나처럼 멀쩡했던 사람들도 폭식을 하는 사람으로 패턴이 바뀌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뭐 아니면 도,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위험하고 요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마인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예요. 조절을 할 땐 정말 완전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완전 많이 먹는 거야.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당히는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타이트하게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닭가슴살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닭가슴살 쪄먹어서 삶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빠져요. 계란을 어떻게 후라이를 해 먹어요? 계란은 삶아 먹어야죠. 그래야지 살 빠지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닭가슴살을 구워 먹던 튀겨 먹던 뭐 계란을 삶아 먹던 후라이를 해 먹던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엄청 폭식하고 과식하고 본인이 치팅을 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건데 쉽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폭식을 만들어 나가는 폭식을 유발하는
잘못된 식 패턴이 있어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치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살 안 찌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 살 안 찌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음식다운 음식을 먹지 않고요. 그냥 배만 차는데 식감은 있고 배만 차는데 영양소는 없는 음식들을 그냥 완전 많이 먹는 거야.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분 봤어요. 방울토마토를 한 박스씩 쌓아놓고 계속 먹는 거야. 왜? 그냥 많이 먹고 싶으니까.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으면 본인이 살은 안 찌고 이게 헛헛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밥을 안 드세요. 밥을 안 드시고 오이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먹고 이만큼 방울토마토 쌓아놓고 방울토마토는 계속 드시고 야채만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찌됐건 살이 찌는 거든 살이 안 찌는 음식이든 무언가를 많이 드시는 분들 당연히 위장 사이즈가 늘어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바깥에서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음식을 한번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많이 먹는 그리고 양이 많게 되면은 일단 위장의 사이즈가 넓으면요 어찌됐건 다른 음식 난 지금 방울토마토를 많이 먹었지만 다음번에 많이 먹을 땐 피자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장 사이즈를 늘려버리게 되죠. 이렇게 뭐든 적당히가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 폭식증이 돼버려요. 일단 저는 1번, 2번 다 해봤어요. 1번, 2번 다 해봤고요. 폭식을 만드는 또 한 가지 습관 중에 하나는요 절식이에요. 절식. 뭐든 안 먹는 거야. 나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빼고 싶어서 안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폭식을 만들어요. 일례로 요새 유행하는 여러 가지 식단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식단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떠한 영양소, 탄수화물 안 드시면요. 결론적으로 나중엔 탄수화물 폭식이 생길 확률이 매우 커요. 저는 일단 다 해봤는데요. 제가 폭식증, 그때 뚱재이가 되면 폭식증을 겪었던 가장 결정적인 식단은 뭐였냐면 무탄수화물 식단이었어요. 무탄수화물 식단 너무 어려운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탄수화물 안 먹는 거예요. 모든 끼니를 다 단백질로만 먹어요. 고기,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가지 혹은 계란 뭐 이런 것들 뭐 우유 이런 것들로만 식사를 한 거예요. 밥, 뭐 고구마, 빵 이런 탄수화물을 일체 배제한 채로 몸무게가 너무 잘 줄었어요. 왜냐하면 전 다이어트 정체기였거든요. 나는 계속 감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이어트 정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더 빼야 되는데 안 빠져.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럴 땐 탄수화물을 끊어라. 줄여라? 끊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스스로 해봐.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든 다 해봐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봤죠. 또 독하게 아예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달 이상을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미친 듯이 빵이 먹고 싶은 거지. 막 빵 생각이 하루에도 막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녀요. 내가 진짜 이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정말 갑자기 빵집 가가지고 막 빵을 이만큼씩 사다가 막 혼자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빵이 맛있어서 먹는 거, 맛있는 빵을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맨빵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먹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원래 내 몸에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나는 심지어 운동도 했는데 그 탄수화물이 필요한 탄수화물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그래서 계속 내 뇌에서 탄수화물을 먹어. 탄수화물 줘. 탄수화물 줘. 달라고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빵 터져나와서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탄수화물 폭식이 시작된 거예요. 폭식을 하는데 뭘로 폭식을 하는 거야? 탄수화물로 폭식을 하는 거야. 정말 탄수화물만 먹어요. 밥 먹고요, 빵 먹고요, 떡 먹고요, 계속 먹어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폭식하시면 정말 체지방이 갑자기 훅 올라가죠.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일정량 들어오는 거는 항상 우리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수화물 잘 소비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비이상적인 식단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잉여분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폭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몸이 뚱제이화 돼간 거죠. 이렇게 폭식을 유발하는 식습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
폭식을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겪었기 때문에 현재 폭식을 경험하거나 폭식을 뭐 지나왔거나 아니면 혹은 그 길에 서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팅을 하거나 뭐 단백질만 먹거나 탄수화물 안 먹거나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생각보다 한 달, 뭐 2달, 짧게는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3개월에서 저처럼 길게 식단 조절을 6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한번 폭식이 생기면요, 안 없어져요. 정말 그 폭식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난 이미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폭식이 생겨버렸어요. 저 지금 폭식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당연히 조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히 먹고 매번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굶지 말고 섭취해주고,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적당히 먹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 이건 너무 이제 이상적인 사실 이야기고, 폭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이고, 나는 지금 현재 폭식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하는 참는 모든 기전들을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셔야 돼요. 일단 다이어트는요, 저는 오히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빠져야 다이어트, 제대로 된 다이어트죠.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은 사실 결핍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적당한 식생활을 유지를 하면서도 지방이 빠져나가도록 이런 몸의 신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꾸준히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식을 드셔야 돼요. 내가 피자가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겁내시면 안 돼요. 왜요? 햄버거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피자 살찌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요, 피자나 햄버거를 한 번 먹어서 살이 찌는 것보다 그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아주 빈번하지 않다면 내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피자가 먹고 싶다든지 치킨이 먹고 싶다든지 하실 때에는요, 차라리 그때 그 타이밍에 적당량, 아주 조금 많진 않지만 적당량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게 오히려 폭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아요. 폭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시면 안 좋은 음식들은 조금 배제하신 상태에서 식사를 꾸려 나가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현재 나는 폭식증이 있고 식이 패턴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오히려 참지 말고 생각나는 족족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 뚱뚱한데 더 찌지 않을까요? 전 일단 지금 너무 시급한데, 나 10kg 이상 쪘는데? 그래도 드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제가 뚱제일 때 75kg 이후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몸무게를 못 쟀어요. 그 다음부터는 왠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체크를 안 했는데요. 자, 그때 오히려, 자, 그럼 방금처럼 생각을 다 바꿔서 그냥 한번 먹어보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한번 적당히 먹어보자. 과연 내가 이게 그냥 진짜 많이 먹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라면 조금 줄여서 적당히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몸무게가 정체됐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차근차근 몸무게가 정말 아주 꾸준하게 줄어들었어요. 뭐 한 이후부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서 먹은 이후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장 내일 내 몸무게가 줄어들진 않지만 일단 나의 이 불규칙한 폭식 증상을 차근히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드셔야 해요. 어떤 음식의 종류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생각날 때 적당량 먹는 습관 기르시는 게 일단 폭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방금 다 나온 거지만 종류 무관 무조건 소식하는 습관. 살이 찌는 음식이든 살이 안 찌는 음식이든 뭐든 먹을 때는요, 소식하세요. 나는 지금 너무 헛헛해. 뭔가를 막 씹어서 막 다 넘겨버리고 싶어. 이만큼 막 뭐 먹을래. 근데 살찌는 건 무서우니까 살 안 찌는 걸로 엄청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위험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만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가능한 한 많이 먹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다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종류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폭식을 일단 고치시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그동안 미충족되었던 것들을 드셔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햄버거를 참으면 햄버거를 안 먹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참았다가 드시면 햄버거를 막 5개, 6개 먹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그러면 나는 햄버거를 반을 잘라서 지금 반을 먹고 조금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반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한 가지를 구입을 해서 반씩 나누어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나가보세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식하시는 분들은요, 음식의 맛보다는 양에 집착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정말 맛있는 음식을 선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둔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혹은 내가 뭐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치킨 너무 먹고 싶어 하시면요, 그 음식을 정말 잘하는, 정말 맛있게 잘하기로 맛집으로 소문난 그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내가 먹어야 되는 만큼의 양을 즐기는, 천천히 먹는 그런 습관을 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폭식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람처럼, 정상 사람처럼 먹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는 폭식을 해결하고 싶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내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폭식을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음식 위주로 폭식을 하느냐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죠. 단 것들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마카롱, 초콜릿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막 고기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빵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막 여러 가지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폭식을 하는데 정확한 어떠한 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지금 현재 필요했는데 내가 너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쌓여서, 혹은 누적되어서,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안 먹고 참은 거야. 그래서 폭식증을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되게 빵으로 폭식이 왔어요. 케이크랑 빵 종류로 굉장히 많이 폭식이 와서 저는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수화물 폭식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아침과 오후식 정도 한두 번 정도를 매일매일 빵식을 넣어줬어요. 식단으로. 저는 아직도 아침에 밥 대신 빵을 먹죠. 선생님, 왜 다이어트 하는데 빵을 먹어요? 빵은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빵을 안 먹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못해요. 왜? 저 빵을 어느 순간부터 빵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빵을 안 먹으면요,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먹고 참는다고 참아도요, 일주일을 못 참아요. 이건 제가 뭐 10년이 넘게 해와서 내 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아침에 빵을 주기적으로 먹어보자. 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아침에 빵식을 넣은 이후부터는 사실 빵으로 폭식을 한다거나 빵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빵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팔린 것처럼 막 계속 막 고민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 종류로 내가 폭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본인이 항상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오히려 식사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같이 넣어서 섞어주세요. 저처럼 아침에 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 너무 초콜릿이 좋아 하는 사람들은 운동 직후에 뭐 초콜릿 1개 정도를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 식단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폭식을 하시고 과식을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먹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냥 24시간 뭐 그냥 아무 때나 막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어떠한 특이 케이스, 어떤 특이한 상황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황이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시기나 외부의 자극일 수도 있어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폭식을 하는데 너무 문제야, 고치고 싶어. 근데 나는 그 폭식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주시면 그거는 극복해 나가실 수 있어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폭식을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했는데, 보통 어떻게 먹었냐면, 첫 번째, 침대에서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서는 그렇게 폭식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식탁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 공간에서는 폭식을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공간, 내 방의 침대에서 항상 앉아서 폭식을 했어요. 자, 그럼 나는 침대에서 먹었어요. 장소에 대한 특정 뭔가의 상황이 있죠. 두 번째,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뭐 생리 전후에 특히나 많이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상황. 그리고 뭐 세 번째,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많이 폭식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러한 케이스, 외부적인 자극 혹은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조합이 있죠.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특히나 어느 길목을 지나갈 때 그 집에서는 항상 뭔가를 사 먹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장소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는 특히 요거를 먹게 되더라. 많이 폭식을 하게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를 하나씩 끊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래서 폭식을 고칠 때 첫 번째, 당분간은 침대에서 먹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먹지 않았어요. 일단 침대에서 먹는 행위를 빼버리니까 식탁에서 먹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굉장히 갑자기 확 차도를 보였어요. 음식에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장소에 대한 통제를 해주시는 거. 밥은, 음식은 정확히 먹는 시간에 식탁에서만 먹자. 그거를 지켜보자. 어떤 음식을 먹던 일단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떠한 특정 상황이라면 반복성, 습관적인 약간 시기들은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그 음식을 드시는 거를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생리 전후에 초콜릿이 단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참아내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후에 다른 음식, 뭐 예를 들어 그냥 밥을 먹는다던가 내가 원래 먹으면서 폭식을 했던 초콜릿을 마구 많이 먹었다면 그거를 참는 거예요. 아, 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특정 기전이 있을 때는요. 한번 조금 그거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 이거는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습관적인 식이 패턴이에요. 만약에 뭐 생리 전후로 누구나 다 초콜릿을 먹어야 한다면, 정말 우리 몸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생리 전후로 다 초콜릿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 그랬고요. 원래 안 그랬고요. 근데 초콜릿을 또 먹다 보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또 안 먹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아주 달거나 아주 짜거나 아주 맵거나 하는 음식들은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자극이 들어갔을 때 내 몸이 좋으면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참아보세요. 생리 전후로 자꾸 초콜릿이 땡기거나 먹고 싶다. 조금 참아보고, 그럼 그 다음은 굉장히 조금 더 수월하게 참아질 거예요. 세 번째 주기가 돌아오시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안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바꾸시고요. 패턴, 내가 먹는 음식 패턴을 대식에서 소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종류의 통제가 아니에요. 종류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었죠. 나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소인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조절해 주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폭식을 극복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 이제 정상 시기로 돌아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는 굉장히 쉽고 굉장히 편해지고 또 즐거워져요. 고민도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폭식증, 과식하는 습관을 모두 다 없앴어요. 정말 이제는 정상이 되었구나. 너무 다행인데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한번 정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사실 받기도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의 그 늪을 헤어나오기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일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그냥 포기하고,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살을 못 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의 건강 문제로 직결이 되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저도 폭식을 할 때 많은 건강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사실은 몸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다른 방향으로 또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이 폭식을 먼저 고치는 게 다이어트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선이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나는 폭식이 생겼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이어트 당연히 잘못된 방법이시겠죠. 요요 생겼다. 물론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폭식으로 인한 요요가 생겼다 라고 하시면 기존에 하셨던 식단은 본인이 하셨던 식단은 어쨌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식단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폭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공통된 이런 고민과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차근차근히 제가 드렸던 이런 강의나 다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제가 블로그에 제 그 폭식을 극복해놨던 모든 일대기가 다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저는 폭식을 하고 나면은 항상 자기 성찰, 나의 비판, 뭐 반성, 그렇게 담긴 일기를 쓰곤 했었죠. 일기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오히려 블로그의 식단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저의 이야기를 참고로 이렇게 폭식이라는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다이어트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즐거워질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폭식 이야기를 넘어서 다음번에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운동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죠. 운동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폭식과 다이어트 요요와 연관된 운동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방금처럼 어떻게 오는지,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JJ는 또 다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올게요.